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간 개념 중에서도 특히 상하 개념,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의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이 도덕성 같은 추상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걸 다룬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할 건데, 와, 이거 말 되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역시 난 좀 머리가 좋은가. 미안.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연구가 되었군. 대단하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자, up이나 down 같은 단어가 단순한 방향 지시어가 아니라 우리 생각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야. 한번 자세히 보자고, 알았지? 그리고 나서 내가 또 할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앞문장에서도 좀 약간 자주 쓰이던 문장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원래 on experiment by 누구가 showed that 이런 식으로 어떤 연구가 보여주었다.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여기서는 또 바뀐 게 consider, 고려해봐라. Following recent findings, 최근의 연구 결과를, 그리고 나서 대절이 나와요. That relate to, 관련이 있는 the basic spatial concept of verticality.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대절이 되는 거지. 주격관계 대명사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발견이야? 최근의 발견인데 related to the basic spatial concept of verticality. verticality라고 하면은 공간에서도 지금 보면은 수직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위아래를 얘기하는 이 수직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기본 공간 개념 수직성이라고 하는 기본 공간 개념과 관련이 되는 새로운 발견.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처음으로 이제 딱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최근 연구 결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보통은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면, recent findings shows that, recent findings, proposed that, 이런 식으로 presented that 이런 식으로만 나오다가 이제는 아주 기발한 좀 다른 변형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딱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가 이거를 먼저 조금 계산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제자들 보면서 얘네들 이제 모의고사를 풀려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장의 어느 부분에 이제 집중할 것인가라는 전략이 없으면 눈동자가 그냥 그 영어 지문 위를 헤매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 consider the following recent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바로 이 finding 이 발견을 왜 얘기하겠어? 앞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찝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앞에서 우리 전의 문장에서도 보면은 an example of라고 했잖아요. 그 예가 왜 보여지겠어? 그 of 다음에 명사절이 중요한 거라고요. 내가 그때도 강조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어떤 실험 결과를 얘기할 때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냥 천편일률적인 shows that, propose that, suggest that 이런 걸 떠나서 새로운 문장의 유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런 유형은 바로 이 부분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전략을 갖고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6월이 얼마 안 남아서 또 다들 마음이 두근두근 할 텐데요. 일단은 나는 그래요. 내가 수능 완성에서는 문제를 푸는 그런 전략과 함께 이 수업을, 이런 형식의 수업을 같이 할 겁니다. 고생스럽지만 그것도 꽤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만약에 6월 모평 앞두고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은 작년도 수능 완성이 수업이 된 게 있거든요. 그 문제 유형별로 다 강으로 나누어서 수업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푸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세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각 강마다.
근데 지금 보면 살짝 또 바뀌어지는 게 이렇게 제시하는 요 연구 결과 제시하는 문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내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은 각 문장 유형에 따라서 어디에 내가 먼저 집중을 하고 눈길을 꽂아야 하는가 이 전략부터 먼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9월 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6월은 내가 계획을 세워놨어도 수업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5월 모평 지문에다가 이제 영독하고 6월 모평까지 고 1, 2, 3 가려면 지금 목을 많이 아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은 못 해드려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수직성이라고 하는 기본 공간 개념과 관련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말이죠. 바로 verticality였습니다. Because moving around in space. 자,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해서 지금 동명사 주어가 나왔고요. 돌아다니는 것은 is a common physical experience. 흔한 신체적인 경험입니다. 경험이기 때문에가 되죠. because 절이니까. concepts such as up and down, 위 혹은 아래와 같은이 됩니다. such as는 항상 앞에 있는 명사의 구체적인 예를 얘기하죠. 그래서 위쪽이나 아래쪽에와 같은 그런 개념들은 자, 얘가 핵심 주어인데 개념들 복수예요. 이런 거 꼭 표시해 두세요. 왜냐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장의 동사가 동사 처리가 이제 복수 처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위쪽이나 아래쪽에와 같은 그런 개념들은 immediately meaningful, 바로 직접적으로 라는 뜻이죠. 아주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다. immediately라고 했는데 이건 즉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이거랑 같은 그런 동의어로서 directly도 충분히 이제 직접적으로 라는 의미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동의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ive to one's own body. 자기 자신의 신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위쪽이나 아래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몸의 위쪽에 열이 많아. 아니, 나는 몸의 아래쪽은 좀 차가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잖아. 발이 차가울 때, 아니면 머리가 뜨거울 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요 문장에서는 결국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공간 속에서 움직이며 살기 때문에 up, down 이런 위, 아래와 같은 이런 개념은 몸을 중심으로 해서도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 concrete experience of verticality까지가 주어부가 되겠네요. 아까부터 되게 계속 내가 말하고 있지. verticality 여기 이 지문에도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수직성에 대한 concrete, 구체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라고 하면은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어딘가 건물 안에 있을 거고 그 건물은 다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죠. 근데 그 콘크리트는 바로 뭐예요? 아주 단단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이다라는 의미까지 의미 확장이 된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이라는 의미고요. 이 수직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은 serve 역할을 합니다. 뭐로서 역할을 할까요? 자, 여기서는 이거 as는 로서 전치사고 뒤에 명사가 왔죠? perfect scaffold. scaffold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scaffold라고 하면 이거는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판의 역할을 합니다. 틀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는 진짜 발판이 아니고요. 그죠? 비유적 의미예요. 비유적 의미로서 생각의 구조를 세우는 틀을 얘기합니다. 세우는 틀. 이게 바로 스캐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구조를 세우는 틀, 완벽한 그런 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수직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경험은. 근데 뭘 위한 틀일까요? 뭘 위한? 생각의 틀일까요? For understanding abstract concept.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발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search as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예가 나오네요. 바로 abstract 컨셉의 그런 구체적인 예, 바로 morality. 도덕성과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완벽한 틀이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직성의 경험은.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바로 뭐야? Virtue is up. 미덕은 위쪽이고 반면, whereas는 반면이죠. 반면 depravity는 is down. 타락은 아래쪽.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더 높고 숭고한 그런 어떤 의미,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러면 숭고하다. 그런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것들은 저 밑에 것, 아래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음은 위. 나쁜 건 아래.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는 위아래는 공간적인 건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었었고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상 표현에까지 이렇게 쓰인다는 것. Good people. 좋은 사람들은 are high-minded. 자, 그치. 선한 사람들은 high-minded, 고상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고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높은 마음에 라고 돼 있단 말이야. And upstanding, 올고증인데, 올고증. 이것도 보면은 up, 위로 서 있는 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한 사람은 고상하고 올곧은 시민이다. High-minded and upstanding citizen. Whereas 반면에 또 나오네. 아까도 대조죠. 이거 대조하는 거지. 그래서 반면에 bad people, 나쁜 사람들은 underhanded, 부정직하다. 자, 이것도 부정직하다. 왜 언더핸드일까요? 왜 손 아래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손 아래 그러면 아랫사람 얘기하는 건데, 그치? 근데 왜 손을 아래 두고 있냐면, 뭐 도둑질하거나 훔칠 때 아래 손이 있잖아요. 그죠? 소매치기나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언더핸디드, 부정직한. 그리고 and the low life, 밑바닥의 삶. of society, 이 사회의, 밑바닥 인생을 이제 그렇게 나쁜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한 상대가 저질이다. 너 저질이야 라고 얘기할 때도 low라는 이 어휘를 씁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실제로 줄리아 로버츠라는 배우 아시죠? 그 줄리아 로버츠가 어떤 남성과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성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 와이프가 이름이 베라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는데 그 여자가 나는 안 할 거야. 이혼 안 할 거야 하고 이혼을 거부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기도 했었을 거고 아니면 어쩌면 야 내가 너가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시작하게 내비둘 것 같아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로우 베라 그 와이프의 이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티셔츠에다 쓰고 그걸 입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 먹었죠. 욕 먹을 짓이기도 하지. 자기가 다른 가정 있는 남자랑 그렇게 바람을 폈으면서 그 남자의 부인에게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 저질이야 이런 식으로 로우베라. 이 티셔츠 아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사진에. 저는 제 수업에 넣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로우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저질, 핫질해, 나쁜 이런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네. 그렇네. 진짜 그렇게 보니까 이 지문이 더 한결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네요. 이제 이해되시죠? 알았죠? So, recent research. 최근의 연구, 이제 나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아주 익숙한 그런 구조죠. 리서치가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나오죠. 이때 그냥 바이군은 바로 괄호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 텐데, 자, 이렇게 리서치가 나오거나, 그치? 아니면 리서치 말고도 또 뭐가 나올까? 뭐, study, experiment,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이 동사를 잘 봐봐. 동사가 illustrated 말고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거, show가 있었는데 가장 흔했기 때문에 금방 없어질 거예요. 그거하고 demonstrate라던가, 뭐 reveal도 되고요. suggest, 그래, suggest 많이 쓰이죠. 그리고 indicate, imply. 자, 이런 동사들이 쓰였을 때, 그때는 바로 이렇게 표시를 바로 하세요. 선생님처럼, 리서치가 보여줬다고 뭘 하고 바로 대절로 가는 거야, 이때는. 자, 이러한 전략을 세워놔야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고 눈동자를 방황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딱 잡아서 전략적으로 지문을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내릴 수 있는 거니까. 알았지? 이거 잘 기억하고 가자. 자, 그러면서 6월 모평이 다가오니까 선생님도 내신 수업하다 자꾸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 자꾸 나오게 되네. 자, 일단은 요 대절 보겠습니다. 대절 굉장히 쉬워요. 자, 지금 봐봐.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은 더 빨랐어. 더 빠르게 뭐 했어? categorize, 분류했어요. moral words를. 뭐 할 때? when presented in an up location. 자, 여기 요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생략된 것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생략된 거는, 자, 여기 생략된 거는 바로 moral words가 됩니다. moral words가 이렇게 were presented in an up location, 위쪽 위치에 제시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참가자들이 더 빨리 이 moral words를 이제 분류를 했고, 그리고 immoral words는 그것이, 그 immoral words가 이제 제시가 되는데 어디에 제시가 돼요? 뭐 presented in a down location, 이 밑에 아래쪽에 위치에 제시될 때 그때 더 빨리 분류한다는 것. 이 사람들이 요 research participants, 연구 참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 더 빠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내가 또 여기서 생략된 것 또 하나 더 얘기 안 해줬네요. 바로 to categorize, 이 부분이 생략이 된 거를 말을 안 해줬다. 어디서? 여기서 to categorize. 너무나 대칭적인 그런 문장 구조였기 때문에 정말 생략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 뭐 굳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정말 그렇구나. 이 추상적인 도덕성의 이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가 up and down, 이것이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 예로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thus, 따라서 people intuitively relate the moral domain to verticality.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쵸? 직관적으로. intuition이 뭐예요? 이게 직관이에요. 선생님 예전에 학원 이름이 intuition이었어요. 근데 intuition 사람들이 이 직관, 이거 어휘를 잘 모르더라고. 심지어 왜 해외에서 MBA 했다고 해서 어머 저랑 비슷한 공부하셨네요 하고 좋아했던 학부형까지도 인투이션을 왜 모르는지 난 잘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뭘 공부한 건지 모르겠어. 이런 단어는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때 좀 화가 났었어요. 어쨌든 요 직관이라는 어휘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연관을 짓습니다. 연관 짓다. 무엇을? The moral domain을 relate to를 씁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영역을 verticality, 수직성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러나, however, Meyer and colleagues, 마이어와 그 동료들은 also found that,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바로 뭐라고 했지? People who do not recognize moral norms. 이런
도덕적 규범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namely, 즉이라는 뜻으로 내가 어제 강의에서 바로 직전 강의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즉 namely 사이코패스들은 이 사람들은 fail to show this effect. 이러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발견했습니다. 자, 선생님 항상 하이픈으로 나와 있으면 괄호하라고 하죠. 진짜 주어는 요 people이고요.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people은 항상 복수라는 거 잊지 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실패합니다. 이러한 그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결과, 자, 이렇게 relate the moral domain to verticality. 이런 도덕적 영역을 수직성과 연관 짓는 거. 그러한 그 결과를 이제 요 this effect가 받고 있다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수직성 피라미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원래는 up하고 down해서 여기에다 뭐 좀 더 고결한 뭐 이런 거를 넣어야 됐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에서 예외로 올라간 것 뿐이에요. 알겠지? 여러분 그리고 요 요지 정리랑 이거 구조도랑 어휘 잘 보고 계시죠? 잘 좀 활용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선생님이 준비한 거니까 꼭 좀 잘 활용해 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선생님이 알겠지?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이 지문의 결론이 thus에서 나왔고요. 결론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however 요 자리에서 요 however 이후에는 결국엔 또 대조 예외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희한하네. 이렇게 결론하면서 또 예외 사례까지 나오는. 자, 그러니까 결국엔 봐봐. 이 문장으로 마지막 근데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직성 개념을 도덕성과 연결을 하지만 도덕적 감각이 결여된 사람들, 즉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반응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 이렇게 도덕성과 수직성 개념을 연결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관습이 아니고 바로 도덕적 감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무엇이? 이렇게 그 도덕적 관념을 수직성과 연결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 도덕적 관념을 수직 개념으로 연결 잘 못하는 사람은 혹시나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의심도 한번 해보시고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훈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네. 자, 그러면 이 질문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날까요? 이거는 좀 많이 단순했기 때문에 일단은 주제요로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문장이 6개라서 무관한 문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다른 것으로 나오겠다라는 것은 많이 보이지 않고요. 시험으로 출제되는 것도 조금 좀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면 꼭 시험에 나오더라. 알았지? 자, 이제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도덕성과 수직적 공간 개념은 직관적으로 연결되며 이는 도덕 감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영어 제목 3가지가 나와요. Morality is up. 자, 도덕성은 위쪽이다. The vertical metaphor in mind.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수직적인 은유. 그리고 high and low가 나오면서 콜론하시고 spatial metaphors in moral cognition. 이 도덕적 인지에서의 그런 공간적 은유. 그 다음에 how psychopaths break the moral verticality link.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그 도덕 그리고 수직 그 관계를 깨는가. 이렇게 해서 영어 제목 3가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아래라는 단순한 공간 개념이 도덕 개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봤어요. 말 그대로 높은 인격, 낮은 행실 같은 표현들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우리 뇌의 직관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코패스처럼 도덕 감각이 결여된 사람들한텐 이 반응이 아예 없다라는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의 수업과 함께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죠? 졸리지 않았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제게 많은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안녕.